주의하세요.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업무를 맡은 고상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간에 여러분의 꿈과 길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기회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이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생활간 동아리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1, 2학년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3월까지 동아리 편성이 끝나야 할 상황인데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이 늦어졌습니다. 자율 동아리 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정규 동아리 신청과 관련된 세부 일자와 세부 방법 안내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 정상 등교 개학 후 새로이 안내해 드려야 하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특히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의 경우 오늘 이 영상을 접하고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정규 동아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학년은 동아리 활동이 기존과 같아 1, 2학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의 경우는 연간 정규 동아리 활동 1개, 자율 동아리 활동 1개를 생활기록부 내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정규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1500바이트, 즉 500자 정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은 100바이트 즉 30자 정도 선에서 기재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아리명과 활동 내용이 매우 간략히 기재됩니다. 자율 동아리보다는 정규 동아리 활동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모두 관심 교과의 심화 활동 혹은 희망 진로,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을 권합니다. 인기가 많은 동아리보다는 여러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 교과 수업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여 하기 힘들었던 독서 활동, 토의 토론 활동, 연구 활동, 실험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여러분이 각자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신청 안내입니다. 정규 동아리는 미로스쿨을 통해 받을 예정인데요. 몇몇 동아리 같은 경우 미로스쿨 신청 전에 서류 제출 혹은 면접을 통한 동아리 지원이 이루어지니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동아리에 서류 제출 혹은 면접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년별로 정상 등교 일자가 달라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일자는 추후 새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율 동아리는 이 다음에 설명드린 자율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개학 후 친구들과 의논하여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율 동아리 대표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무실에 고상곤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 가능하지만 3학년의 경우는 5월 28일 모까지, 1, 2학년의 경우는 6월 24일 수요일까지 본교무실 고상곤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컴퓨터로 작성하여 깔끔하게 제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 자율 동아리 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우선 동아리명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의 자율 동아리명을 보면 말을 줄여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 동아리 기재란이 충분하지 않아 동아리명은 길지 않되 동아리명만 봐도 활동을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의 장명 솜씨를 기대합니다. 활동 영역은 교과, 봉사, 문화예술, 청소년단체, 기타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율 동아리 활동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열정적으로 지지해 줄 선생님을 찾아 예의 바르게 부탁드려 보세요. 그 다음은 동아리장과 동아리원의 학년, 반 번호,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20명의 칸이 있지만 유령 회원이 됨직한 친구들은 넣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활동할 친구들과 자율 동아리를 구성하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은 활동 동기와 활동 목적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지도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명료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별 추진 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 부탁드리고요. 세부 운영 계획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대 효과를 작성해 주세요. 금일 동아리 활동 안내간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카카오 채널 고니쌤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둘째, 카카오톡 채팅창에 채널명인 고니쌤을 검색하십시오. 세 번째,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톡으로 저와 소통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도하는 정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경우 담당 선생님께 여쭈고 답변 드리다 보면 답변이 많이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2020학년도 우리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규 동아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정규 동아리 구성 파일을 확인하시고 관심이 가는 동아리만 동영상으로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살펴보시다가 의문이 드는 사항은 카카오 채널 고니쌤을 검색하셔서 채팅을 통해 알려주시면 조금 답장이 늦더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책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책 속에 사건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이 책과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책 동아리에서는 사람 그 자체가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궁금하죠? 사람책 동아리는 JDC 꿈꾸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아리인데요. 김지연 선생님과 10여 년간 해녀 취재를 해오신 재민일보 고미 기자님을 멘토로 모시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오시는 많은 명사들을 인터뷰하고 따로 질문의 시간을 마련하여 여러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1, 2학년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제한 인원은 20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신의 진로와 같은 직업을 지닌 인터뷰이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 진로로 나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휴먼 브랜드, 사람책 등의 단어들을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교육연구 토론반 동아리는 정현주 선생님 지도하의 교육 시사 토론, 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생각 나누는 등 교육 분야 연구, 학교 교육 활동 제안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학년당 10명 이내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선생님께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시죠. 도서 지도반은 오원종 선생님의 지도하에 도서관을 1년 동안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1, 2학년 대상 동아리입니다. 도서관의 책들을 직접 관리하고 대출을 운영하는 활동, 도서관 환경에 대한 정비,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독서토의 토론활동 등이 주 활동 내용입니다. 총원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며 책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고 경험하고 싶은 학생, 독서 활동을 부담 없이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 등 도서관과 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쓰다 동아리는 김운철 선생님의 지도하에 세계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들, 예를 들면 책, 영화, 음악, 미술 등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작성하는 동아리입니다. 컨텐츠 선정 및 동아리 활동 세부 사항은 동아리 학생들의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한 달에 한 편 이상의 에세이 쓰기와 발표는 필수입니다. 1, 2학년이 신청 가능하며 학년당 인원은 10명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예부은 문예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입니다. 전 학년 학생 지원 가능하고요. 이천화 선생님 지도하에 시, 소설, 영화 시나리오,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문예 창작 활동이 가능한데요. 창작한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창의성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이천화 선생님께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연고 학생 여러분. 문예부는 학생들 스스로 문학 창작 활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운영 방향은 시, 소설,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학생들 스스로 창작해보고 그 창작한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비평해보는 방향으로 동아리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창작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 담긴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도 일종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시인, 그분들에게도 전부 처음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누가 아나요? 이 중에 5고의 윤동주, 5고의 이상이 나올지. 따로 면접은 실시하지 않지만 평소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글을 써보고는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 실제로는 써보지 못한 학생,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 이처럼 문학 창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문예부는 학년당 8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문예부에서 함께 창작해 보도록 합시다. 과학기술반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자료 독해 및 토의를 하는 동아리로 허승환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5명입니다. 독서 논술반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논술 주제별 독서를 바탕으로 논술 글쓰기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고경림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국어탐구반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 및 비문학 기반으로 토의 토론하는 동아리로 김맹종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1, 2학년 대상의 창의수리구 조물반은 안진석 선생님이 지도하에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폐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구조물을 제작해보고 구테셀레이션,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이후 수학교구를 이용하여 구조물 제작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3학년 대상의 창의수리구 조물반은 조보원 선생님 지도 아래에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으로 건축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동아리는 고은하 선생님 지도 아래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논리력을 기르고 보드게임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 찾기를 목표로 운영되는 동아리입니다. 1, 2학년 학년당 10명 이내로 선발 예정입니다. 고은하 선생님께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하신 영상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토리텔링 수학 동아리에 맡게 된 고은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저희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봐서 알겠지만 이런 말하기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어떤 걸 이용할 것이냐? 요 이야기톡이라는 보드게임을 이용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토리텔링 창의 보드게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학교에서는 우리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수업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이게 마녀카드라는 겁니다. 이 마녀카드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여기 보면 황당무계한 대화, 뭐 이심전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카드마다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인들의 말하기 실력 기르는 것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나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요. EBS 최종 면접이라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투에 진짜 최종 면접 마지막 관문에서 이때가 IT 기업이었어요. IT 기업 최종 면접에서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요. 이 게임이 80여 종의 그림 중 80여 종의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5개의 카드를 골라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장점, 단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저는 기업에 맞게는 설명을 못하고 그냥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저는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수학밖에 모르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은 문학적인 감성이나 지식, 그다음 인문적 교양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고 현재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읽는 것도 있고 특강을 듣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장점입니다.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여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이런 카드들을 골라서 소개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물론 제가 베스트로 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올해부터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수업을 위한 보드게임 만들기. 선생님이 이 저스트 원 텔레스트레이션 디크립토라는 이제 이런 보드게임들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걸 실제 수업에 사용하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토대로 선생님 나름 생각해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토리텔링 실력이나 언어 능력, 수학 능력을 기르고 싶은 사람. 자, 보드게임에는 다양한 능력치가 요구돼요. 물론 지금 앞에서 소개한 스토리텔링 실력이 필요한 게임들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도 발달되고 스토리텔링 능력도 발달되고요. 보드게임이 제가 이것 말고 또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수학적 원리가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보드게임은 다양한 측면에서 능력치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기 때문에 기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고 싶은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원리 이런 수학적 원리든 지금 여기는 제가 수학적이라고만 적었지만 다양하게 숨어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싶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수업 아이디어가 많은 학생.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번째 주요 활동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보드게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밌는 수업의 아이디어 많은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드게임 제작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 안 왔으면 좋겠다. 보드게임만 하려고 오는 학생. 약간 선생님이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하던 목표랑은 좀 어긋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즐거워서 저도 그때 당시 저도 게임하면서 재밌긴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이게 흥미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쉬워가지고 좀 보드게임만 하려고 오는 학생들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자를 생각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할 학생. 지금 2학년들은 뭐 내년에 아마 이 동아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3학년 동아리를 들 테니 2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1학년 학생들은요. 제가 이 동아리를 2학년, 1학년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올 1학년 학생이 내년에 이 동아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또 빠져나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다시 재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는 좀 1학년인 경우는 좀 내년에도 이 동아리를 할 생각이 있는 좀 학생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학생.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보드게임은 선생님의 사비로 산 겁니다. 한마디로 공공기물이 아니라 저의 개인 물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는 좀 학생들이 몇몇 있어서 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의 물건 함부로 다룬 학생은 별로 저희 동아리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물건 이거 뭐 물론 나중에는 동아리 활동비를 받아서 더 확장시킬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래도 본인들의 물건이 아니고 이런 물건을 소중히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 자체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제가 쓰는 걸 잊어버렸는데 2학년은요. 10명, 1학년도 10명이에요. 이 동아리 제가 구성을 해봤을 때 2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명씩만 구성한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 동아리 소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양한 동아리의 이제 영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계획표를 보고 참가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자신의 진로와 맞는 그리고 단지 선생님 아무거나 들어가야지 라는 태도로보단 뭘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하면서 동아리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반 진짜 동아리 스토리텔링 수학 동아리 소개를 정말로 끝내겠습니다. 안녕. 수학 박사는 분인별 활동으로 수학 문제 제작하고 수학적 탐구 주제를 정한 후 탐구 토론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1학년은 홍승표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고 2학년은 정경민 선생님께서 지도하십니다. 학년당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3학년) 대상의 수학 박사 동아리는 성진혁 선생님 지도 아래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풀고 생활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내용 탐구하여 이에 관해 토의하는 동아리입니다. 총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데이터 연구반은 생활 속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 속 질적, 양적 데이터 분석 실습을 하는 동아리로 변영건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수학 탐구반은 강효식 선생님 지도 아래 수리가, 나형 문제를 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동아리입니다. 수능 수학 영역 성적 향상에 힘쓰는 친구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영자신문반 패스파인더는 양은정 선생님 지도하에 영어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사, 과학기술, 문화, 교육, 교내 소식 등을 기사로 정리하여 연간 1에서 2회 영자신문 발간을 목표로 운영되는데요. 활동 목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영자신문 읽기 및 쓰기를 부서별로 활동하고 익히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BS 영자신문 강의 및 실제 영자신문 기사를 출력하여 부서별로 기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연말에는 오연 패스파인더라는 영자신문을 창간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반드시 양은정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동아리 홍보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소개할 액팅 아웃 시네마 앤 드라마 동아리와 테드 에듀케이션 클럽, 너나들이 3개의 동아리는 김지연 선생님 지도하에 활동이 이뤄집니다. 액팅 아웃 시네마 앤 드라마 동아리는 영화 시나리오,
영어 희곡을 바탕으로 영어 연극 및 동영상 제작을 하는 동아리예요. 1, 2학년 대상 10명을 모집하고요. 현재 예정으로는 기생충 시나리오로 장면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테드 에듀케이션 클럽은 테드 컨텐츠를 활용하여 퍼블릭 스피킹 실력을 키우고 직접 3분 테드톡 발표 및 영상 제작합니다. 모집 인원은 1, 2학년 대상 20명입니다. 너나들이 동아리는 한국 동화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3세계에 전달하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아쉽게도 2학년 학생들은 기존 활동 학생만 신청 가능하고요. 1학년은 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리스닝 앤 딕테이션 동아리는 김대원 선생님 지도하에 영어 듣기 능력과 어휘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1, 2학년 대상으로 20명 이내 모집할 예정입니다. 3학년 대상의 영미소설 연구반은 현진수 선생님 지도 아래 영미소설의 구절 및 내용을 연구함으로 심화된 교양영어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3학년 대상의 아카데믹 라이팅 동아리는 김웅기 선생님 지도 아래 학생 본인의 진로 혹은 관심사와 연관된 주제를 선정하여 논리적인 영어 글쓰기 연습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청 가능은 20명이고 김웅기 선생님께서 경제, 군사 안보 등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아리가 될 것 같네요. 3학년 대상의 영어 탐구반은 고부익 선생님 지도 아래 영어 지문을 독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5명입니다. 풀뿌리모의 의회 동아리는 이도경 선생님 지도하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모의 의회, 모의 유엔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이고요. 우리 풀뿌리모의 의회 동아리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던 의회를 직접 경험해보며 민주정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제주의회 견학바 모의 의회, 모의 유엔 총회 기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 동아리입니다. 요새 핫한 키워드가 스타트업, 청년 창업이잖아요. 어드벤처는 경제 및 벤처 창업 동아리로 경제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경제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거나 자신들이 직접 벤처 기업이 되어 학교에서 실제로 현실적이면서 유용하게 실행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지도교사인 정현우 선생님 말씀으로는 벤처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예정이라 기왕이면 경영이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대상 학년은 1, 2학년이며 인원은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상 지원을 하게 된다면 면접을 해서 출연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면접 방식은 지원하는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찰 동아리는 송영일 선생님 지도 아래 우리 주변의 사회 현상을 인문 및 사회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특색사업 5연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자 합니다. 송영일 선생님께서 동아리 홍보를 위해 만드신 자체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통찰로 세상을 바꾸다. 안녕하세요. 통찰 동아리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유튜브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각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버는 세계 최대의 택시업체,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유튜브는 세계 최대의 영상 콘텐츠 업체이죠. 각 기업들의 연매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나죠? 이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 최대의 기업들은 기존 산업과 달리 실체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택시업체임에도 택시가 없고, 숙박업체임에도 호텔이 없고, 영상 콘텐츠 업체임에도 자체 제작 콘텐츠가 없죠. 이 기업들은 모두 택시, 호텔을 직접 구매하여 운영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숙박을,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이를 원하는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죠.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발상을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보사회는 소비자 역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 생산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상 컨텐츠 소비자가 어느 날 영상 컨텐츠 제작자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생산 방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생산 형태가 나타나지요. 다양한 취향, 프로슈머의 등장,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고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찾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리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그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로는 도달할 수 없고, 현상 이면의 사회 구조와 현상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 도달할 수 있지요. 이러한 통찰이 능숙해진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의 등장으로 생존권, 범죄, 유해 컨텐츠 등의 사회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유와 평등, 시장과 상생 등에 대립되는 가치들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변화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지요. 통찰 동아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고 변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통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1학년 5명, 2학년 15명을 선발합니다.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고 오현 체인지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7분 이내에 면접 영상을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찰로 세상을 바꾸는 동아리, 통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래요. 별도봉 지리반은 정지훈 선생님 지도하에 지리답사를 동아리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우리 제주 지역 지리답사뿐만 아니라 2020년 청소년 지리캠프 참가와 고등학생 지리올림피아드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JDC 꿈꾸는 학교 체인지메이커 활동으로 우리 학교 주변, 곤을동 마을문헌 조사 등을 통해 역사 문화 탐방길 조성 프로그램에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지리를 이해하고 제주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나고 자란 고장에 대한 지리,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별도봉 지리반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지훈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동아리 홍보 자료를 꼭 확인해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전읽기반은 양원철 선생님 지도 아래 1, 2학년 대상으로 고전 입문서 읽기를 중점 활동으로 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학년 15명 이내, 2학년 5명 이내인데요. 존 롤스의 정의론과 로봇 노직의 아니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을 윤독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입문서에 소개된 인상적인 원전 문장을 옮겨 적고 느낀 점을 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시사영화 토론반은 김기용 선생님 지도 아래 사회현상을 주제로 한 영화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영화를 단순히 감상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경제, 도덕, 법률, 종교 등 사회현상에 대한 영화를 개인적으로 시청한 뒤 그 현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1, 2학년 총 20명입니다. 특정 주제의 영화를 좋아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겨하는 학생이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역사탐, 문화탐, 동아리는 1학년의 경우 송정아 선생님께서, 2학년은 문유경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요. 제주 2의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제주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체인지메이킹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년당 20명씩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3학년) 대상의 우리가 그리는 평화와 인권 동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사회 전반의 평화와 인권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로 박에스더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3학년 대상의 오피니언 리더 동아리는 변지훈 선생님 지도 아래 법 정치 문제 관련하여 토에 토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환경연구반은 이기범 선생님 지도 아래 교내 생태지도 작성, 학교 인근 환경 답사 및 식물 생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게릴라 가드닝 활동 등을 통해 체인지메이킹 활동도 실시 가능합니다. 3학년은 기존 활동자만 신청 가능하고 1, 2학년은 학년당 10명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식물 생태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에 실천력을 더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통섭은 고상곤 선생님 지도 아래 3D 모델링 및 레이저 커터기 활용 실습 후에 이를 활용하여 체인지메이킹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아리입니다. 5회 정도는 펜맵 제주를 방문하여 3D 모델링과 레이저 커터기 활용 교육에 참여하고 이 기술을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멘토링 활동으로도 확장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는 로봇팔 만드는 동아리 활동도 기획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4월 중 해당 학생을 선발 중에 있어서 추가로 선발할 학생들은 학교 내 구비된 장비인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를 활용하여 메이커 활동과 체인지메이킹 활동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5연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하며 면접을 통해 1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학년 창의과학 실습반은 이상철 선생님 지도 아래 자기주도적 과학실험과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탐구 계획서가 포함된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탐구 계획서가 포함된 동아리 가입 신청서 양식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2학년 진급시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선택할 학생들 위주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2학년) 창의과학 실습반은 A부터 D까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융합과학 등의 카테고리로 4개로 임해 구분되며 김광수 선생님, 김승환 선생님, 김혜인 선생님, 홍경철 선생님이 각각 지도해 주십니다. 신청은 과학중점반 학생들만 신청 가능하며 우선은 A부터 D,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융합과학 구분 없이 자기주도적인 과학실험과 교과와 관련된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신청 이후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A부터 D까지 배정될 예정입니다. 과학중점반 학생 중 RN이 연구활동에 정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 바랍니다. 3학년 창의과학 실습반은 강원병 선생님과 남학용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자기 주도적인 과학실험과 과학원,
투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주제 탐구 활동을 한 학생 4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ICT 사회혁신반은 김동준 선생님과 외부 강사의 지도 아래 HTML,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파이썬 등 기초적인 프로그래밍과 웹서비스 런칭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ICT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인지메이킹 활동을 할 예정으로 25명 정도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류 면접과 대면 면접을 통해 코딩 실력보다는 ICT 기술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ICT 사회혁신반 학생 중 별도 선발하여 수요일 야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학대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오래된 전통이자 예술 동아리입니다. 강선영 선생님 지도 아래 점심시간 35분간 합주를 진행하고 금요일 동아리 시간에는 합주와 개인 연습 및 자율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예 수련회 및 야간 연습 등을 통해 집중 연습도 병행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관악제, 전국관악경연대회 등도 내외 활동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교학대 구성 인원은 70명 내외로 서류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교학대 정규 동아리 소개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악기에 관심이 있어 배우고 싶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지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 교학대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이 중요하오니 악보를 못 보고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신청 가능함을 잊지 마세요. 합창반은 고광범 선생님 지도 아래 정기적인 합창 연습과 교내외 연주에 참가합니다. 선발 인원은 40명으로 점심시간에 연습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모집하니 참고 바랍니다. 축구반은 엘리트 축구 선수들만 신청 가능하니 일반 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 학생 대상의 축구 동아리인 백호 동아리는 일반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백호 동아리는 강상민 선생님 지도 아래 축구 활동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 시 축구 심판 활동도 할 예정으로 학년 당 18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산악부는 이완종 선생님 지도 아래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교우 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 깊은 동아리입니다. 2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2, 3학년 학생의 경우 기존 활동 학생 우선 선발 예정입니다. 스포츠 포 올은 정규 체육 수업을 제외한 교내 체육 활동 및 행사를 기존의 교사 중심 운영에서 학생 주도 운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동아리로서 강동엽 선생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수업 이외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는 오연 스포츠데이,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건강체력교실, 7560 플러스 운동, 마을 단위 거점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본인 또한 참여하여 체육활동의 수동적인 수요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요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활동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안내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 선발은 첨부 파일에 설명된 활동들에 관심이 있고 체육에도 큰 애정이 있는 학생, 체육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등 학생 본인이 큰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년별 10명씩 인원을 구성하여 총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술반은 1학년 김현지 선생님, 2학년 송용한 선생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미술 관련 작품 활동 및 오연 축전 전시회 등 교내 전시가 주된 활동이며 오연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내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체인지메이킹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년당 2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만화 창작반은 애니메이션 창작을 위한 발상법을 익힌 후 자신만의 독특한 만화 제작을 목표로 한재범 선생님과 외부 강사 선생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선발 인원은 1, 2학년 전체 20명 내외입니다. 만화 창작반 동아리 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을 함께 보시죠. OBS 방송반 동아리는 영상 촬영 및 영상 편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동아리로 한종철 선생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2, 3학년의 경우 기존 방송반 학생으로 제한되오니 방송반 활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바둑반은 바둑 실력 향상과 바둑을 통한 집중력 강화, 정서적 안정, 교감,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박규남 선생님 지도 아래 운영됩니다. 바둑 규칙을 아는 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20명 내외로 모집 예정입니다. 3학년 대상의 인문주제 탐구반은 이세연 선생님 지도 아래 다양한 영역의 인문주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응급처치반은 오미애 선생님 지도하에 1, 2, 3학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과정 및 AED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뿐만 아니라 기본 응급처지 교육 및 모의훈련을 해보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내 체육활동 시 활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1, 2학년 학년당 10명, 3학년은 10명 이내로 총 30명 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화 감상반은 김아람 선생님 지도하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시청하며 경험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감상평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동아리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은 25명입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나요? 우리 학교 배남수 선생님 지도 아래 탁구 기량 향상 및 탁구 활동을 통한 스포츠 정신 함양 및 우리 학교 학생들 간 두터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목표로 탁구 동아리가 운영됩니다. 1, 2학년 대상으로 25명 신청 가능합니다. 또래 상담부는 1학년 학생 중 또래 상담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 솔리언 또래 상담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동아리 시간에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수료증 및 학교장 임명장 수여가 있습니다. 또 또래 상담부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는 것도 또래 상담부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솔리언 또래 상담부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결석, 지각, 전학 온 친구, 혼자 다니는 친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해야 하고 주위 고민이 있는 친구 및 학교 부적응 친구를 위한 상담 활동도 해야 합니다. 대면 상담 이외에도 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솔리언 또래 상담부 학생이라면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교내 캠페인 활동, 애플데이, 상담 체험 행사 준비 및 보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래 상담부는 미로스쿨 신청이 아닌 지원서 작성한 뒤 정상 등교 계약 이후 상담 선생님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원서 양식이 필요한 친구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바리스타반입니다. 우리 학교 직업교육실에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바리스타 및 요리 분야 기본 소양 함양 교육이 가능합니다. 특수학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가능 학생은 1, 2학년 학생으로 2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리로스쿨 지원 전에 동아리 활동 희망자는 정영창 선생님과 사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장소는 1층 학습 도움실에서 이뤄지고요. 사전 면접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방문하면 됩니다. 바리스타반 활동을 하게 된다면 교내 행사 시 관련 부스를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아리가 있습니다. 박정훈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요. 1, 2학년 대상으로 30명 신청 가능합니다. 족구를 좋아하시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우리 학교 체육관 옆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하면서 교우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족구 동아리도 있습니다. 고영규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요. 1, 2학년 대상으로 신청 가능 인원은 25명입니다.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는 각각 하나씩 신청 가능하니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택하시길 바랄게요.